중요한 포인트. 자, 지하로 연결이 되느냐를 제가 좀 봤는데, 지하 연결은 안 됩니다. 왜냐면, 지하 연결을 하려면은 사실은, 음뽀,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GTX 운정중앙역 주상복합 3, 4블록에 대한 세부 계획, 이런 건축 계획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큰 거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주운정의 GTX 역세권 아파트 청약 보시는 분들 여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청약은 언제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26년 하반기 말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축 계획, 이 공개된 자료가 무려 103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꼭 중요한 부분,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요약 정리해가지고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GTX 운정중앙역에 여기 아파트 주상복합 청약이 있으니까, 지금 아직, 운정 쪽 보시는 분들은 여기 정말 자리는 진짜 좋거든요. 한번, 청약 넣으셔서 당첨되시면 진짜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설명 드릴게요. GTX 운정중앙역 주상복합 3부지, 4부지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운정중앙역 근처에 지금 빈 공터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시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 DS 네트워크스에서 했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아파트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층 주상복합으로 해서 44층, 뭐 45층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부지부터 보면 3블럭 같은 경우는 4개 동, 그리고 브랜드는 프라디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프라디움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시티건설이 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시행자가 주 넥스트건설로 돼 있는데 넥스트건설이 아마 시티건설과 계열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다 시행자는 넥스트건설이 되고 시공을 시티건설이 한다거나 브랜드를 시티프라디움으로 많이 했던 것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블럭 같은 경우는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 아파트 472세대입니다. 아파트 최고층 수는 42층이고요. 옥탑 위에는 여기 2개 층은 시설 설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기간은 예상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청약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이 되고요. 29년 말에 입주하지 않을까, 주복이다 보니까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60에서 8호 이하 264세대, 전용 8호초가 208세대고 중대형 평형대가 3블럭에는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세대장 주차 대수가 아주 좋습니다. 2대로 해놨더라고요. 이거를 지하 4층까지 팝니다. 그래서 이 세대당 주차 대수 2.0 주복인데 이렇게 해놓은 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는 1층과 2층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몇 동이었죠? 이쪽 동에 2층 상가 하나 있고 3블럭은요. 4블럭은 2층 상가는 이쪽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상 청약 시점은 이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말에 주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부지도 거의 똑같다 보시고요. 층수만 45층. 그리고 여기는 중대형이 없어요. 4블록이. 그렇기 때문에 국평으로만 다 구성이 된다. 세대수 똑같고요. 예상 청약 시점 아마 청약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전 청약할 때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청약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모집 공고가 분리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가셨나요? 여기 보면 랜드마크 동이 있거든요. 어디가 랜드마크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 차이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에요. 그래서 특별히 뭐 랜드마크 동이라고 달라지는 건 없는데 여기 보면 색상이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커트럴룩 유리를 넣어주는 그런 동이다. 분양가가 좀 비싸려나요? 분양가가 같다면 여기 당첨되면 더 좋겠죠. 뭔가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멋이 있다. 그래서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다른 동들도 거의 똑같이 생겼다. 여기가 지금 층수도 그렇고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라디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다른 동들은 제 자료를 봤더니 이 10번이 없어요. 10번이 없다는 거 이렇게 가서 보시면 물론 다른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커튼월룩 유리가 여기 랜드마크 동에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랜드마크 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는 특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파주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야 되는데 특별 지침을 얼마나 준수를 했느냐. 여기에 시행 지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GTX의 뭐 이런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한다. 근데 답변으로는 한 개의 메인동, 아까 커튼 월룩, 유리로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표현한 거고요. 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그러면 테마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스카이라인은
뭐 21 우민인이라든지 44 이지더원, 46 제일풍경채라든지 이런 것과 스카이라인을 잘 계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엄청 이런 시행 지침에 맞추는 임팩트가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복으로서 이제 앞으로 여기가 신축의 GTX 역세권에 멀리서 보면 이따가 제가 시뮬레이션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어마어마하게 좀 이렇게 눈에 띌 것이다. 주복들이 6개 부지가 다 들어서면 확실히 랜드마크적인 그런 공간의 느낌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포인트. 자, 지하로 연결이 되느냐를 제가 좀 봤는데 지하 연결은 안 됩니다. 왜냐면 지하 연결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 시공 착공을 하기 전에 여기 지하 4층까지 파잖아요. 여기도 지하 4층까지 파고 그러려면 여기 상업시설이 아직 지금 주인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인천개발이 원래는 이걸 다 가져갔었잖아요. 이렇게 인천개발이 다 가져갔을 때는 이 상업용지까지 한 시행자가 시공사와 함께 모든 것들을 하나의 기획 단계로 해서 지난번 제가 영상 드린 걸 보면 다 지하로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시티건설 그리고 넥스트건설 시행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지금 이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상업시설은 토지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상가 부지에 대한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뚫을 수는 없죠. 지하 연결을 할 수도 없고 또 사업 위치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LH가 마음대로 이거를 연결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계획구역에 뭐 지침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에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안으로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넥스트건설이나 시티건설이 이거를 지하를 연결하고 싶어도 못한다. 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건축위원회라든지 파주시나 LH에서 요거를 이 매각을 할 때 이걸 지하로 연결하는 걸 또 다시 한번 뭐 지침으로 내려준다거나 뭐 이런 거 없는 이상은 지하 연결이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언급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출입구를 보면 3블록 같은 경우는 GTX 운전중앙 여기잖아요. 여기 중앙공원이고 그렇게 해서 3블록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뭐 지상으로 이렇게 연결한대. 지상으로 이렇게. 그냥 지상으로 1층으로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블록도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공원에서 GTX 운전중앙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블록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여기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지하로 내려가면서 버스라든지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입구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진출입로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쪽밖에 안 되죠. 여기도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쪽밖에 안 되고 아파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입지 진짜 좋죠. 여기가 이게 다 45층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멋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상가. 이 문양기 마을이 지금 상가나 이런 상업지가 어떻게 되느냐 관심들이 많잖아요. 상가를 제가 봤더니 이렇게 거의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상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지하 1층에 주민 공동시설이 들어가고요. 지하 4층까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의 지금 여기 보면 상가가 완전 이 주상복합을 둘러싸게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거를 상가를 개별 분양을 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굉장히 이런 랜드마크적인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들은 뭐 임대 보장이라든지 시행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만 진행했다가 나중에 후분양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임대 보장으로 뭐 투자를 받는다거나 뭐 아니면 MD를 짜 가지고 아예 정해 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켜봐야 되는데 요 상가 개수들을 제가 좀 세봤거든요. 근데 계략적으로 세본 거예요. 이게 줄 그어진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게 몇 개나 되나? 일단 7, 80개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체가 1층만요. 2층은 요쪽만 이렇게 있습니다. 302동은. 그래서 2층 빼고 1층이 70, 80개인데 사실 상가가 요렇게 길다란 요런 상가 하나로는 자영업 창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 분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터야 됩니다. 이 가격이지만 요렇게 해서 뭐 두세 개는 적어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뭐 한 7, 80개면은 뭐 두세 개를 튼다 그러면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브랜드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런 30개 내외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상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공 보행 통로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3비아 같은 경우 갤러리 에비뉴로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
지하 연결은 없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로식재라든지 포장 이런 거 다 친환경으로, 그리고 참나무라든지 벚꽃나무, 그래서 포시즌 가든, 힐링 가든, 롤링 그라운드인가요? 이렇게, 테마형으로 해서 나름대로 주복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집약해서 건축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녹지나 조경이 그냥 일반 아파트보다 확연히 넓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4블록도 이렇게 상가들이 쭉 둘러싸는 거고요. 1층 상가요. 그리고 똑같은 컨셉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4블록은 아래에 있으니까 갤러리 애비뉴를 통해 가지고 GTX 운정중앙역을 이용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1층을 이용한다고 해도 정말 가깝기 때문에 정말 초액세권의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또 경관으로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했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어디죠? 서측 심악산로니까 여기가 아마 A23블록일 거예요. 운정 하우스 D. 그리고 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티 프라디움이 이게 3블록, 4블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 이렇게 나온다. 뒤는 요 흰색은 이제 주상복합 2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넣어놨더라고요. 반대 방향에서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라든지 운정 센트럴 프로지오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런 느낌인데 좀 지나면 이제 주복 5, 6이죠 이건. 그리고 주복 3, 4가 이렇게 보인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9년 이후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GTX 운정 중앙역 앞에 상권 쪽이 지금 좀 허허벌판이고 이렇게 펜스만 쳐져 있는데 이제는 여기가 1층 상가들이 이렇게 다 들어서고 앞에 상권이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상가 부지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TX 운정 중앙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여기 주상복합이 이렇게 싹 보이게 된다. 이렇게 돼서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오메린이라든지 A46 제일풍경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GTX 운전중앙역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상업지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일단 주상복합 3사는 세부 계획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하반기에는 청약을 진행할 것 같고요. 본청약이요. 예상 분양가는 전용 84가 지금 다들 3, 4블록은 한 7, 8억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분양가는 그 정도 한번 예상해 보시고 얼마가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여기 상업시설이 잘 되려면 일단 낙찰가를 확 지난번에 비해서 낮췄기 때문에 상업시설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좋은 업종들이 들어와서 우량기 마을의 GTX 역세권이 많이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